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글씨 보고 계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정교함으로 봤을 때도 기계에 절대로 미치는 그런 생각을 뒤지지 않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글씨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저만은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손편지라는 어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낭만적인 그런 사물에 대한 기억도 모두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글씨로 감동을 줄 뿐 아니라 그 안에 예술의 의미까지 담는 사람들의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손글씨 전문가 캘리그라퍼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지만 개성과 정감이 가득한 손글씨가 유행입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캘리그라피에 대한 모든 것, 캘리그라퍼에게서 들어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캘리그라퍼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장용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경전신과 전문의 김지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입니다. 자, 장용훈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인데요. 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손님들의 원하는 문구를 받아서 저는 현재는 여권 케이스나 폰 케이스 네. 또 그리고 여러 브랜드들의 협업 그리고 또 패션이나 코스메틱 쪽에 그런 행사를 다니면서 자기만의 손글씨를 이렇게 써드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캘리그라퍼라고 이제 많이 좀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캘리그라퍼라면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사전적 의미로는 네, 그 네. 서예 네. 좀 서예나 이런 옛날에 트레디셔널한 그런 글씨에서 비롯된 그런 거가 그런 거가 있을 것인데 근데 현대적으로 더 이쁘고 더 멋있고 자기의 개성에 맞는 그런 글씨들을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캘리그라프라는 말이 뭐 지금 나온 말은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네. 저희 이제 인류들이 이제 손으로 붓으로 뭐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글자를 쓰기 시작할 때서부터 이제 있었던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저희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붓글씨 서예가 예술이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았잖아요. 이렇게 서예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예술 행위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캘리그라피 자체가 굉장히 가까웠었던 개념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손글씨 안 쓰고 이제 매체의 발달 때문에 이런 인쇄된 거 활자 이제 쓰고 보니까 이제 좀 멀어진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좀 부활되고 복원돼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거에 개인적이고 아티스틱한 그런 감성이 묻어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이런 능력을 잃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기도 한데 선생님 그러면 손글씨는 사실 저도 쓰고요. 지금 네. 계속 쓰고는 있는데 네. 손글씨하고 지금 캘리그라퍼들이 하는 어떤 행동, 행위 이거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글씨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 예를 들면 뭐 꽃이라는 글자와 미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 네, 활자가 있는데 네. 그 두 글자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꽃은 더 꽃처럼 글씨를 쓰고 네. 미움은 미움 또 화내면 화냄 그런 것을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네. 더 표현을 글씨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작가로서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캘리그라퍼로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생업으로서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 뭐 보시고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장영원 선생님은 나름 이 캘리그라퍼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서 기업하고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뭐 노트 프로젝트나 뭐 여권 프로젝트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노트 프로젝트는 시내 어떤 모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는 어디에다가 글씨를 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씨 써줘서 이렇게 버려지는 게 좀 되게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트에다가 글씨를 써서 원하는 멘트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의 이름이나 문구 같은 걸 써서 그들에게 판매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가 출발을 했었었죠. 여권 케이스도 그런 노트에서 단 하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행위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위한 글씨, 그게 가장 큰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주문 제작이죠. 딱 개인 1대1 예, 방식.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세상에 예, 하나밖에 없는 예, 거. 예. 선생님 이 글씨를 쓴다라는 거 예. 있잖아요. 손으로 글씨를 쓰고 뭐 이런다는 게 이렇게 심리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은 어떤 행위인가요, 이게? 사실 우리 선조들은 글에 대해서 벌써 많이 알고 계셨죠. 우리 신언서판. 우리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글씨가 삐뚤빼뚤하면 너 마음도 삐뚤빼뚤하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또 강력한 수단인데 그래서 뭐 우리 서예 치료, 예술 치료의 한 장르로 이제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직접 말로 하면 왠지 거북한 거를 이렇게 하나 걸러서 표현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 동양인에게 특히 서예가 또 아주 이미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음을 교감한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그런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마음을 교감한다는 얘기가 참 중요했던데 주로 어떤 메시지 적어주시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써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세요가 아니고 네. 저는 이렇게 템플을 이렇게 많이 안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MC 선생님들은 고마운 분이 있는데 뭐라고 네.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저는 이렇게 기다려줬어요. 네. 기다려주면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었죠. 근데 어쨌든 오랜 시간, 오랜 생각을 한 끝에 이렇게 주는 경우에서 이게 이 사람을 생각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바가 더 많았었죠. 그렇게 해서 개개인의 원하는 문구들, 예. 엄마가 딸한테, 네. 딸이 엄마한테 하지 못했었던 말들을 이 노트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교감을 가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문구는 그게 하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예. 오늘이 모여서 내일을 빛나게 할 거야. 좋으네요. 예.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엄마 이름이 영순 씨래요. 네. 영순 씨인데 그러니까 촌스러워서 이름 쓰는 거를 싫어하신다고. 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생각하다가 엄마는 나의 영순이야라는 말이 딱 아유, 떠올라가지고 좋으시네. 그런 예. 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애초에 부모님들을 이렇게 막, 위한 멘트를 많이 언어 유희나 써드렸었죠. 뭐 이런 게 처음부터 이렇게 글씨는 잘 쓰셨지만 이렇게 막 언어적인 어떤 재미, 유희 이런 걸로 이렇게 참신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능력이 만나시면서 점점 좀 느시죠? 맞죠. 그럴 때마다 좀 재미도 있으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셨는데 저희가 그냥은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글씨 쓰시는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시는지도 좀 보면서 같이 좀 즐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글씨 쓰시는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노트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노트가 지금 여러 권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 작가님이 아까 이렇게 일, 직업과 관계된 명언을 몇 개 골라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선생님 6개거든요. 네. 그러면 6권은 되나요? 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요거를 쓰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컬러클럽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 권씩 저희가 선물을 해드릴 테니까 써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성공은 평생의 일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찾는 것이다. 데이비드 맥켈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평생의 일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찾는 것이다. 성공은 인생의 일을 글 쓰시는 거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미학적인 얘기 이런 거 조금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막 발전하고 스스로 막 노력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도 정체되는 느낌 때문에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실 일이 거예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시면 이게 끝까지 할 수 없는 일이 글씨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구나. 이렇게 반 나눠서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또 방법이죠. 이게 하시면서 많이 방법도 넣으시죠. 그렇죠. 또 계속 자기 자신의 업그레이드가 이 되고요. 화면을 다 채우나 했는데 또 그게 아니고 뒤는 그렇죠. 칼게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선물 하나가 지금 완성됐습니다. 예,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쁘네요. 저도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응모해야겠는데요. 이거 하나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을 즐기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뭐 하신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나왔습니다. 일을 즐기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가끔 일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리고 근데 너무 또 오래 이렇게 일하게 하시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만 부탁드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라. 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네요.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이게 그거 같습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일한다라는 느낌 없이 즐겁게 일하게 될 거야 라는 뜻으로 저는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예. 공자님이 좋은 말씀 참 많이 그러게 해주셨네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딱 문구를 보시면 작가님도 이제 많이 특히 이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어떤 그쵸 하나 딱 찍어서 예예 먼저 어떤 그쵸 포인트를 딱 잡으시는 게 이제 생기시고 예. 그냥 괜히 재미없게 쓱 쓰시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에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간 배치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게 있으시네요. 좋아 하고 딱 찍어주셨어요. 그러네요. 예. 그 나름대로 거기서 즐기자. 포인트가 있으면 즐기자 이렇게 그럼 요것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선물이 완성됐습니다. 좋아, 즐기자. 일을 좋아, 즐기자. 예,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완성된 이 노트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이게 한 3개 정도는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문구 있으실 거예요. 그 문구 저 이 노트 받고 싶어요라고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예. 그렇죠?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한 권씩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무튼 저희가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광고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노트는 놓도록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저희 지금 쓰시는 거 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저 공책은 어디 가면 뭐 1,000원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갱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참 마음이 따뜻해진 노트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저런 노트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냥 터치가 가고 오랜된 숙련된 어떤 그런 힘에서 나오는 글자를 보고 이렇게 그리고 글자 자체가 그 아포리즘이라는 힘도 있고 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물로 변하거든요. 어떠세요?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면서 작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느낌이 이게 단순히 공책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어떤 그 정신이 온다고 그래야 되나? 예. 뭐 이런 느낌을 받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노트는 아마 그냥 집에 가서 우리 그 노트로 안 쓸 것 같은데요. 아마 소장용으로 네. 바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근데 소장용보다는 그래도 많이 써서 그냥 달고 달아서 또 없어지는 것도 또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야지 계속 사죠. 네, 그러네. 그래야 또 쓰실 수 있잖아요. 네, 예. 아끼지 말고 팍팍 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손글씨 그리고 자기가 쓴 거 그리고 이 시간에 요거 하나밖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는 어떤 저희가 Only one. 그러니까요. 이 대량 생산 체제에서 저희가 좀 잊었던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필기구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필기구 쓰십니까? 필기구는 네, 한번 뭐 쓰시는지 아까 좀 잠깐 나오긴 했는데 네. 어떤 펜이고 저희가 살 수 있는 펜인가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붓이나 그런 거 붓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펜 종류를 좀 많이 좋아해요. 예, 그렇게 해서 캘리그래피 전용 펜과 네. 그리고 이런 페인트 마카 펜, 마카펜. 네, 그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붓글씨도 처음에는 좀 많이 쓰셨죠? 근데 아쉽지 않으셨어요? 글씨는 네, 많이 안 한.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왜 제 성함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왜 영화 제목 같은 거 쓰시는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붓으로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아예 붓보다는 그래도 마카나 이런 쪽으로 하셨군요. 예. 나름대로 그 주는 질감이랄까 어떤 그 형태가 주는 매력이 있으셨어요? 일단은 제 생각이나 제 글씨를 표현함에 있어서 제일 잘된, 제일 자신 있는 무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 요리사분도 자기 손에 맞는 칼이 있듯이, 예, 저도 제 손에 맞는 펜들, 네, 오래 전부터 왔었던 익숙한 것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이렇게 저런 펜 잡았을 때 뭔가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도 좀 이렇게 좀 좋아지시고 차분해지시고 그러시는 걸 느끼세요. 네. 또 그리고 또 매번 새로운 어떤 펜이 나왔나 계속 조사하고 예, 서치하고 써보고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제일 신경 쓰시는 부분은 뭡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원샷 원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첫 번째 쓰는 게 저는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망치는 스타일.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첫 번에 써서 예, 그렇게 한다. 일을 진행을 한다. 네. 그러려면 순발력이 엄청 뛰어나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신 거죠.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정말 딱 집중해서 한 번에 쓰는 거. 이건 어차피 이게 가장 좋은 거고 망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어떤 절박함 그런 게 분명히 중요하실 거고. 또 하나는 뭐랄까 이제 메시지를 쓰시니까 의미 있는 아포리즘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영혼도 좀 넣으시죠. 그래. 그렇죠. 네가 좀 살아 움직여라. 네, 맞습니다.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경우 있었었는데요. 저 행사 중이었었는데 어떤 남자 고객이 이렇게 오더니 내일 현대자동차 면접을 본대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그 표를 썼었어요. 써가지고 이거 갖고 들어가라. 부적을 써주셨네요. 부적을. 예, 예.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마침 이렇게 면접관 중에 이야기하다가 노트를 이렇게 꺼내면서 뭐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그런 씬을 연출을 했나 봐요. 아이고, 이렇게? 잘하셨네. 그렇게 해서 몇 달 후에 다른 행사가 왔었는데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형님 덕분에 붙었다. 합격됐다고 일부러 찾아와서 합격 부적.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좀 있었습니다. 정말 뭐 부적을 써준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고객 그냥 만난 그렇죠. 사람한테 즐거움 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줬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예 즐거운 결과가 나오니까 그럴 어떤 경우는 예.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신데 네. 한번 우리 학급에 와서 행사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흔쾌히 가서 예. 했었어요.
이거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좀 즐겁고 막 충만된 느낌을 좀 갖고 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좀 재미없는 사람은 좀 굉장히 또 부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글씨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 거요? 혹은 이렇게 잘 쓰려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노력 이게 정신적인 차원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글씨 쓰는 거는 인간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우리 고위 신경 우리 기능인데 사실 잘 쓰면 유용하지만 또 우리 글씨 너무 꼼꼼하게 쓰는 분들 있죠. 맞습니다. 막 이렇게 붙여서. 그러면 이게 우리 자유로움을 또 회방하는 역작용이 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자유로움의 상징이긴 한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글을 잘 사이즈로 이제 몰입하면 이거는 뭐 컴퓨터로 자판 치는 것만도 사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내적 심리 상태가 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부터가 좀 글씨를 좀 이렇게 좀 쓸 때 좀 정성 들여서 써보겠다라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하면 할수록 저한테도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그러세요?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 캘리그라퍼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좀 글씨를 좀 쓰고 싶다 다른 곳에라고 해서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하셨던 직업 마시고 이게 무슨 생업으로 얼마만큼의 수입이 오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 관두시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동기가 가장 강력했던 것 같으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했었던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역으로 올라갔었는데 글씨를 쓸 때 좋았었고 사람들이 글씨를 통해서 받는 즐거움이 컸었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글씨를 써야겠다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예전에는 백화점 행사나 그런 거를 보면 그냥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 가운 쓰기 그리고 새해 복 쓰기 그렇게 했었던 행사가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저는 브랜드와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유용한 매개체를 찾았죠. 그렇게 해서 그 유용한 매개체, 즉 뭐 노트도 쓴 적도 있었고 또 머그컵에도 쓴 적도 있었고 뭐 텀블러에도 쓴 적도 있었고 부채에도 쓴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연구를 했었던 게 실생활에 유용한 글씨를 접목시키는 훈련 및 그런 생각, 고민 그런 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3등이 여권 케이스라고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해줘. 그래? 그게 뭐니?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그거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그거 보여주세요. 삼중이 거는 아니고 여러 고객 거를 좀 갖고 왔었는데. 아이고 이게 이쁘다. 여권 케이스들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여권에 아까 그 공책 보듯이 이렇게 쓰어 주셨는데 선생님 요게 글자가 지금 보기에 이게 뭔가 이거는 좀 각인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압인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그런 건데 어떻게 작업이 된 거죠 이거는? 계속 이렇게 글씨를 쓰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학교 후배 중에 레이저 기계를 다루는 친구 후배를
이렇게 연락이 돼서 네. 그 후배가 형님 저 이런 기계를 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형님의 글씨와 나의 이런 방법을 같이 접목을 압인이 해서 되는 레이저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네, 그런 방법적인 거를 같이 생각을 해서 둘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친구의 사무실에 가서 작업을 이제 하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레이저 컷으로 압인이 된 거군요. 선생님 글씨가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하나하나 다 글씨를 쓴 다음에 컴퓨터 워킹을 통해서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게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원래 원칙은 세상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그럼요. 됐으니까. 네. 똑같은 건 없다. 삼등이 여권 케이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슈퍼맨이 떴다 이제 처음 출연하실 때 네네네. 서효국 씨를 미팅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삼둥이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그거 되게 유명했습니다. 네, 모바일 예. 이모티콘을 예.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미팅 관계에서 아는 누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저는 이런 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좋아하는 문구를 이렇게 써드렸어요.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그 슬로건을 쓰셨구나. 예. 그래서 얼마 있으면 와이프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직접 주문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올 줄 몰랐는데 모르겠다. 방송에 딱 하고 나온 거죠. 그 장면이. 그렇게 해서 네. 전혀 준비된 거 아닌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터졌네요. 그냥 준비한 거는 나는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죠. 보여주고 글씨를 써드리고 그게 다였었어요. 역시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연은 없죠.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글쎄요 조금 신뢰가 된다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보시고 계실 거고요. 지금 이게 이 정 작가님 말씀하신 거 말투다 이런 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다가 관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글씨 좋아했다 이런 거 보셨을 때 어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작가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게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독특해요.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거 마시고 아무나 다른 하실 거 수 해서 있어요. 다른 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임상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냥 느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인생에 몇 번의 그 결단의 순간이 있으셨는데 그 결단의 순간마다 아주 지혜롭게 결단하셨던 게 딱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의 어떤 그 내적 욕구에 굉장히 충실하셨다. 그런 그러니까 외부적인 맞습니다. 시류나 돈 어디 번데 하고 쫓아가신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거, 이 두 개를 절묘하게 접목시키신 게 딱 제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사실 일반적으로 나열하는 직업들은 특성이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잘 나가는 몇 개 직업으로 쫙 그냥 획일화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일 한다 그러면 아마 얼굴 찡그리는 분 많으실걸요.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용감하시고 결단력이 뛰어나다. 보다 지금 실제로 성공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선생님, 손편지에 대한 저희들 로망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손편지 열심히 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손으로 쓴 이걸 보면은 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좋아할까요? 일단은 직접 썼구나. 또 거기에 대한 정성이 일본인 그런 거고.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냥 좀 더 넓게 더 크게 보자면 우리 인간의 그 고유한 본성, 우리 그 인간을 몇 개로 나누는 것 중에 도구의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호모 하빌리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제 손을 쓴다 자체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쓴다는 건 본성에 부합되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고 또 거기에 또 내 말 그대로 혼이 실릴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로는 어쩌면 최고의 가치. 그래서 우리 연애 편지는 절대 손으로 써야 되죠. 대신에 악필인 분은 예쁘게 쓰는 분의 좀 손만 대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누가 워드로 써서 연애 편지 보내는 분 없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 학생 때 예. 연애 편지 대피를 좀 많이. 그 글씨체 너무 이쁘시니까. 예.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예. 교수님, 저 서점에 갔더니요. 예. 이렇게 필사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아, 보셨을 거예요. 예, 필사하는 책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철학자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이 있으면 그 책 한 페이지는 그 텍스트가 있고요. 옆에 이제 필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심리적인 차원에서 약간 안정과 힐링을 준다고 저도 이제 느껴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게 내 마음을 거기에 몰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이 필사하는 내용의 글은 굉장히 아주 뭐 아름답고 소중한 글일 테니까 그 글을 쓰면서 자기 마음을 또 다듬고 거기에 또 생각을 모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이 좀 이렇게 산만하신 분들은 그런 필사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집중하는 나름의 연습, 훈련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저도 좀 확실히 미루지 말고 한번 좀 써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저희 캘리그라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아쉽다. 그리고 또 다른 캘리그라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인 차원이나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가 좀 아쉬우십니까? 캘리그래피가 이제 대중화되고 좀 이제 많이 일반화됨에 있어서 네. 좀 너무 많아지니까 좀 흔해져 보인다. 네, 너무 또 양식화돼 버리고 막 이런 부분이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카피된 글씨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자기 개성을 살리지 못한 글씨들, 또 카피캣들이 많이 많아져서 그런 게 조금 좀 많이 아쉽고요. 또 돈벌이로 많이 그 학원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자격증을 통해서 좀 이렇게 쉽게 좀 접근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그 수요를 이용을 해서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게 조금 좀 씁쓸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 얘기하시고 뭐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캘리그라퍼 그 어떤 자격증 그런 거는 지금 민간 협회나 그쪽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육성을 받았다,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증을 해주시는 그런 인증 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요. 배움의 길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네. 예. 근데 또와 그 반대로 많이 열려 있고 대중화되긴 했는데, 그 대중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캘리그라퍼가 갖고 있는 어떤 특이성, 개성, 그리고 어떤 그 유일무이성,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학원 가서 배우게 되면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분 필체 배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카피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일단 문제는 거기서 시작해서 자기 거를 진화시켜 나가면 좋은데, 처음에 재미로 시작하시다가 그 선에서 멈추신단 말이죠. 아마 그러다 어려워서 보니 그렇죠. 예. 어려서 그런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 제가 아는 선생님 분 중에 한 분은 절대로 남의 글씨 카피 갖고 오지 마라. 자기 글씨를 갖고 와서 선생님을 보면서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자기 글씨를 더 이쁘게 개성화시켜주는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매번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잘 맞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의 개성을 다 살려줘야 되는 거니까. 있는 커리큘럼에서 이거 요번에는 요 사람 글씨로 이렇게 써봅시다라고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시고 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의 개성을, 글씨의 개성을 더욱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라. 예,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캘리그라프가요, 선생님, 이게 스스로 이게 써가면서 스스로 몸으로 알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저희 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생님 말씀 실언서판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스스로도 글씨를 쓰면서 많이 수양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천천히 가면서 배우고 자기 필체도 나오고 괜히 뭐 해서체 나오고 무슨 체 나오고 뭐 김정희의 추사체 나오고 뭐 이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글씨는 제가 생각한 거는 글씨는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투영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사돼서 자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글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몇 개월을 배워서 나도 이렇게 뭐 돈을 번다거나 뭔가 좀 거는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나 이런 소재나 이런 글씨의 아트웍을 통해서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는 있죠.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 어떤 조형적이고 미학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자기가 탐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나갔으면 참 더 많은 정말 좀 행복한 캘리그라피들이 막 많아질 테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가 그게 좋은 거니까 선생님 이게 글자를 보실 때 선생님이 보실 때요 뭘 중요하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조형적인 차원을 보세요? 아니면 균형, 배치, 공간의 어떤 밀도 이런 거 보시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글씨의 표정을 생각을 하죠. 글씨의 표정. 그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글씨의 표정이다. 이건 뭘까요? 그냥 다 쭉쭉쭉 열거된 글씨보다는 표정에 난 정말 사랑스러운 글씨. 이 사람이 fall in love 상태에서 글씨를 쓴 건가. 내가 지금 정말 막 스트레스의 상태에서 쓴 글씨인가. 그런 게 사람이 쓴 거 보면 조금 좀 알 수도 있거든요. 글씨에서 감정을 읽어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훈련 그런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다녀올게라는 이게 지금 아까 보셨지만 이게 지금 패스포드잖아요. 여권이니까 다녀올게잖아요. 이 다녀올게라는 얘기 위에 지금 이 캘리그라프가 얹혀지니까 이 글자체로 봤을 때 다녀올게라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 봤을 때 직관적이고 정감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걸 아마 선생님께서는 지금 글씨의 표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 글씨의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문제, 미학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의 훈련의 문제 이런 게 지금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더 신경 쓰냐고 여쭤보신 것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필체 그러니까 나는 러블리하지 않은 사람인데 시크하게 써줬어요. 그러면 자기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는 또 반대로 난 되게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팬시하고 막 복잡하게 써주면은 이게 뭐야?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과 좋아하는 컬러 그런 거를 먼저 여쭤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맞는 풍채 이렇게 옷 입는 거 그리고 표정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뭔가 시크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를 좀 추천을 해드리죠. 네. 이게 현대 사회처럼 지금 막 대량 생산, 매스미디어 이런 생산에서 1대1로 만나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직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 중에서 특별한 직업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정말 1대1로 만나고 공감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이런 차원에서라면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담당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예. 지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그렇죠. 계속 만나는데 다 놀랍고 근데 오늘 캘리그라퍼도 저도 이제 스쳐 들어가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는 또 저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예사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영감이 또 들어가야 되고 순간적으로 쫙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도로 훈련된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게 나올 작품이 아니죠. 그래서 좀 고독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아티스트와 커뮤니케이션과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고독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독이 어떤 창작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승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예. 그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쾌락을 갖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그래도 글씨를 좀 잘 쓰는 팁이라는 게 좀 있기는 있죠? 팁은 있죠. 있는데 막 어려운 거는 아닌데 네. 일단은 글씨는 건축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획과 획 그리고 장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와 사이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공간과 때문에 사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A자도 알파벳도 건축에서 기인이 된 것처럼 건축 혹은 디자인 쪽에서 좀 이렇게 폰트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자기 글씨를 쓰고 나서 거꾸로 봐라, 뒤집어서 봐라. 뒤집어서 봤었을 때 자기가 글씨 쓴 게 뭐 좀 레이아웃이나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에서 좀 각도나 그런 거에서 좀 올바르게 본 거는 자기 눈이 취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보면 이게 참신해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거꾸로 보는 훈련을 좀 가져라.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기가 글씨 쓴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USB 요새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으니까 큰 화면으로 한번 봐라. 네. 자기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보는 거와 네. 큰 화면에서 본 거는 저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네. 또 이 글씨가 또 TV에서 봤었을 때 뭐 상업적으로나 어느 매체에 통해서 봤었을 때 적합한 것인가 그렇게 보면 좀 자기 글씨의 안 좋은 점, 좀 부족한 점이 보이니까 그런 거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글씨의 획의 각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글씨의 각을 맞추면 좀 쉽게 보이고 좀 이뻐 보인다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거를 통일성 있게 보이고. 예, 예. 네.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쓸 때 비싼 재료를 쓰지 말고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직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문지 위에다가 많이 쓰고 네. 그런 헤드 타이틀 같은 거 네. 그쪽 헤드 타이틀을 자기 나름대로의 글씨를 멋있게 써서 자기만의 글씨로 헤드 타이틀을 한번 마련을 해보아라.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게 학원 가서 배우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오랜 경험에 근거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캘리그라퍼를 이제 대중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짧은 양식이나 틀에 의해서 이제 배우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이 개성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더 확산되고 나가는 방향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네,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배운 거는 아무나 배울 수는 있는데 네.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3달 혹은 3개월, 4개월을 통해서 배우기만 하고 그냥 그 다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쓰면 쓸수록 어려운 게 글씨니까요. 쉽지만 어려운 게 글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배운 거를 자기화하고 자기 스타일로 맞춰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글씨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 그리고 자기 글씨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네. 그 상업적인 그 아이템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시각, 좀 더 다른 마인드로 더 찾아 나서고 네. 좀 더 다른 매티리얼을 찾고 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더 개발화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저는 이쪽에 뭐라 그럴까 전망 네. 그런 거는 수요 면에서는 수요도 이렇게 많지만 좀 더 특별하고 개성화된 것을 그렇죠. 찾는 시대가 네네.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이 캘리그라피 그리고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지금도 꿈꾸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적성, 어떤 이런 재능 이런 분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실 수 있는 말씀 뭐가 될까요? 저는 캘리그래피를 만약에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술적인 거나 글씨 스킬이나 그런 거는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캐치해내는 능력. 예,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글씨를 원하는데 어떤 포인트로 나한테 요구를 하는가.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러블리하게 쓸 것인가, 또 시크하게 쓸 것인가. 그렇죠. 네, 예. 그런 관계들 그리고 디자인들, 네, 그런 거 조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선생님들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셨을 텐데 이제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보고 얘기해보고 조금 이렇게 보면 그래 이 사람한테는 이런 느낌으로 써주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어떤 감각적인 캐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애초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지. 만약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좋은 글씨 써줘가지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해가지고는 여기 교감이 안 일어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해하면은 귀찮아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서예가 아니잖아요. 서예는 혼자서 고독하게 쓰실 수 있어도 캘리그라퍼는 예, 좋은 지적이세요. 같이 예, 공감하면서 맞습니다. 만나서 그 나에게 의뢰인에 대한 그 아이디를 글로 제공하시는 거니까. 그 더 좋은 음. 그 사람의 그 원하는 거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아는 만큼 제가 글씨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게 부지런하지 않거나 좀 사람 만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뭐 이렇게 막 귀찮아하는 거 하시는 분은 조금 좀 힘들 수가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 사람에 대한 흥미, 어떤 그거가 또 호기심도 많으셔야 될 것 같고. 사람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제 사람 좋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었었다. 아니면 굉장히 난감했었다. 뭐 이런 것도 좀 몇 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어떤 문구 중에 누구누구야 너는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써달래요. 가족이야라고 써달래요. 네. 잘 이 문구만 들어서는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누구누구야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강아지래요. 네. 강아지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거죠. 죽어서 이제 제 노트를 그 강아지 사진첩으로 쓰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신기하게 그 감정이 저한테 같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저도 막 겨우겨우 눈물을 참으면서 썼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여권 케이스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어. 가족 여권을 네. 만들어서 네.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저 이렇게 사진 제가 보내드릴 때 못 찍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좀 사진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네. 몇 달 후에 피드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여권을 그 낙골당 옆에 이렇게 딱 해서 즐거운 여행은 같이는 못 갔지만 당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실 거라고 선생님 여권을 이렇게 옆에 놔드렸어요 하는 에피소드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사람과 사람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여행과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옆에 사진 찍고 저는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게 저의 목표예요. 충분히 스토리텔링도 그래서 있고. 캘리그래피 예. 책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쓰는 방법, 네. 뭐 기억자를 이렇게 쓰세요. 저는 그런 수많은 저의 고객들,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담은 글씨책, 말 그대로 글씨책을 쓰고 싶어요. 네, 글씨에 담긴 얘기, 글씨에 담긴 삶의 이야기, 뭐 흐름, 흔적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되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선생님 지금 작업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얘기이기도 하네요. 예, 꼭 좀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쌓으시고 이야기가 좀 만들어지시면 꼭 좀 세상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제 작품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액자나 캔버스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저는 제 글씨를 쓴 거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잖아요. 네, 없는 거죠. 저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정말 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드렸었던 분들 그분들 다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여행 가셨던 네네. 그 사진들 이렇게 담아서 그네들이 갔다 왔었던 여행의 그 사진과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한번 좀 그런 전시회를 해보고 싶다.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얘기 갖다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거든요. 대중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걸 갖다 저희가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서 각기 역할을 다 했다가 나중에 한번 때로 다 모여서 선생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크라우드 소싱이 언젠가 한번 되는 일을 저희가 좀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잠깐 상상했는데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와서 홈커밍 데이 같은. 예, 그렇죠. 네, 네.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그런 식의 프로젝트로 언젠가는 연결되시기를 제가 좀 빌어볼게요. 굉장히 뭐 생각만 해도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네요. 일단 이제 지금 오늘 사실 혹시 보시면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 작가님이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으십니다. 좀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다 됐는데요. 보내는 드리되 저희 아까 PD님이랑 제가 아까 졸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뒤에 우리 신 직업의 발견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고딕체죠. 뭐 이렇게 있는 거에 딱 따봐가지고 만든 건데 저희 장 작가님한테 좀 글씨 하나를 부탁드렸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캘리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좀 글씨 써주시는 장면을 마지막 컷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선생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걸로 알고 네. 예,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편하시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네. 뭐 저희로서는 뭐 너무 좋은 일이고 예, 혹시 또 나중에 이렇게 보실 때는 이 글씨 아니라 글자가 바뀌어 글씨가 있으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신에 말씀하신 그 홈커밍데이 내진 크라우드 소싱 그 프로젝트가 되실 땐 저희도 이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예, 보내드리고 예, 저희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로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아무렇게 써주셔도 저희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야, 이게 정말 웬 떡입니까? 저희로서는. 예, 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웬 그겁니까?
이게 저희가 한 30회쯤 된 것 같은데 30회 기념이 되네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자 캘리그라퍼에 대해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장용훈 선생님 감사하고요. 이게 글씨까지 써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켜드려서 그리고 김재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대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처음 등장해서 놀랐던 그 시절이 벌써 지났고요. 이제는 작은 시계로도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발전인데요. 하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완전히 저희 곁을 떠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받았을 때 특별함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